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RC 담당하는 조성재입니다. 자, 이번도요. 너무 좋은 문제와 같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우리 실력 향상을 한번 도모해 봅시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한 내용 알고 있죠? 요거 요대로 다 실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아주 알차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대로 실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101번 문제죠. 자, 요거는 딱 보니까 어떤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방심은 절대 안 된다.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복수 형태의 동사가 답이었죠. 항상 우리가 이 동사를 갖다가 선택할 때는요. 앞에 있는 주어하고의 수일치를 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영어는 뭐 단수, 복수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지금 복수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기 동사,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니까 동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일단 보기 4개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거는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사는 사실 두 가지가 있었지만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단수 동사는 역시 동사였지만은 수일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정답 뭐로 간다? B로 갑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동사 공부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뭐죠? 자동사, 타동사 이게 기본이죠. 영어의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사실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거든요. 쓰임새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사로만 쓰여지는 것들은 또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들 중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바로 specialize in이죠. 자, 자동사는 뒤에 곧바로 명사, 목적어가 올 수 없죠.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가 필요한데요. 영어 자동사마다 각각 결합한 전치사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답 선택되는 이 specialize는요. 전치사 in하고 결합해서 쓰여지는 그런 자동사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동사를 공부할 때는 함께 결합해서 쓰여지는 그 자동사가 전치사가 무엇인지 그거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 몇몇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 표현 알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comply with 이런 것도 있고요. rely on도 있고요. 맞습니까? 똑같이 in하고 결합하는 뭐 participate in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영영사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숙지하고 시험장 가면은 그만큼 내가 문제 풀 때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포인트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답 뭐로 간다? 정답 B로 가고요. 자, 아래쪽에 어휘도 반드시 한 번쯤은 다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2번 문제. 자, 이것도 한 단어가 어형이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 풀었던 거하고 조금 우리가 유사하게 접근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빈칸 앞에 관사가 있고 뒤에는 명사가 있으니까 요 자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적절하겠구나. 이제 보기를 딱 보니까 형용사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이렇게 be efficient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자리? 바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in an efficient manner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 fashio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두 단어가요. 동의어 문제로 파트 7에서 또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같은 표현이니까 동시에 같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에 이제 빈칸 뒤에 위치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또 파악해서 추가 포인트 가져가는 거 중요하겠죠. 좀 전에 제가 앞서 101번 문제 풀 때 영어의 자동사는 각기 결합한 전치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있는 rely on도 자동사 표현이에요. 자동사는 뒤에 곧바로 명사와 목적어가 올 수 없죠. 그 사이에는 연결어 역할하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근데 rely는 뭐랑 결합한다? on하고 결합하죠. 자, 근데 요즘 시험에는요, on 말고요, upon이 나올 때도 있어요. upon. 그래서 on과 upon 둘 다 rely라는 자동사하고 서로 친하다는 거 같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ensure that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때 이 that은 생략 가능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또 시험에는요, 이 ensure that이 나올 때요, 요 that절을 갖다가 이 that 요 접속사를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생략해서 뒤에 주어 동사를 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플러스 알파로 ensure that은요,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7 지문에서 ensure that이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내용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파트 7 출제 원칙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독자한테 전달할 때는요. 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요 인슈어 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그 쓰임새를 숙지해서 시험장 가서 파트 7 문제 풀 때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비동사 다음에 pp에서 수동태 구문입니다. run이란 동사의 변화는요. run, ran, run이죠. 그래서 요거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pp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 이어지려면 다시 전체가 또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왔다? in an efficient manner라는 표현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때 run은요. 우리가 달리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산 라인이 어떻다? 운영되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라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빈칸이 있고 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눈여겨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케버러리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속 갈게요. 다음 103번 문제. 자, 드디어 이제 각기 보기가 다 다른 그렇죠? 그런 어휘로 구성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휘의 쓰임새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ETS가 우리 학생들한테요. 여기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빈칸에 어떤 녀석이 적절하게 그 어휘가 그렇죠? 적절하게 어울려 들어갈 수 있는지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정답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문제는 정답 뭐였다? 정답 바로 데이빗. 자, refurbish는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단장하는데요. 뭘 새롭게 단장하냐? 어떤 뭐 건물 아니면 뭐 방, 그렇죠? 이런 것들, 오래된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단장하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 때 우리가 refurbish란 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 문장 보시면요, 보세요. 심슨 호텔 나오고요. 자, plan to 부정사. 우리 영어 동사 중에서 이렇게 또 to 부정사 결합하는 건 또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to 부정사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plan이라는 동사하고 잘 어울려요. 우리가 계획은 뭘 염두하고 세우죠? 미래를 염두하고 세우죠. 그래서 미래를 뜻하는 이 to 부정사하고 이 plan이라는 동사가 서로 잘 어울리죠. 이 쓰임새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추가 포인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텔이 뭘 계획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뭘 단장하나 봤더니요. 자, 그 호텔의 방 그리고 시설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새롭게 단장하냐? 왜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to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여행자들은요. 되게 많은 이제 호텔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떤 호텔에 가고 싶을까요? 호텔에 딱 갔는데 방을 딱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방하고 시설이 막 낡아가지고 어때요? 그렇죠? 예, 막 거미줄 좀 껴있고, 그쵸? 막 낡아서 이렇게 막 달아있고, 막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돈 내고 이용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문나게 되면 이 호텔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호텔은 뭘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방하고 시설물을 새롭게 단장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그 바로 목적이 뭐였다? 더 많은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을 갖다가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주어진 문맥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옥스퍼드 사전을 염두에 꼭 참고해 보시면요. 이 어휘의 정의 자체가 여기 문장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면요. 그 단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지는지 거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내가 평상시 그런 걸 잘 봐두면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정답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겠죠. 자, 나머지 A하고 B하고 C는요. 주어진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예시를 이렇게 좀 드러놨죠. 이 문제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이렇게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D지만 다른 문제에서 A나 B나 C가 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한번 다뤄봤죠. 다음 104번 문제. 자, 다시 어떤 형태를 갖다가 선택하는 문제가 왔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문장 구조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101번, 102번과는 달리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리워드라는 녀석은요. 사실 동사하고 명사할 때 형태가 똑같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요거 ed 붙은 것만 해도 어때요? 이것이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ing 붙은 건 어떨까요? 자, 현재 분사할 수도 있고 동명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rewarding이라는 녀석이 이 문제의 정답인데 이 녀석은요, ing 형태로 사전에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found라는 동사의 쓰임새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거. 사실 이 found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형식 동사 쓰였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요 명사가 목적어고요. 요 자리는 무슨 자리?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 근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필요했다? 바로 rewarding이라는 요 형용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앞에 동사하고의 쓰임새 같이 연계해가지고 내가 정답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Despite many hardship 이게 나오죠. 자, 많은 어려움. 조금 우리가 뭐 어려운 말이라고 할까요? 뭐 역경 이런 거.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야, 이 문장 지금 어때요?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죠. Despite. 사실 ETS가 여기다가 빈칸 만들고 또 문제 많이 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역접의 표현이 있고요. 더더구나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은요, 이 글쓴이가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선점을 해두셔야 돼요. 독자의 시선을 왜 잡아 끌려고 할까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예, 미리미리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요. Most of the volunteers.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경험이 뭔가 보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find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인데요. find가 오형식 구조일 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깨닫다라는 그런 문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그들이 겪는 그 경험이 어떻다?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despite가 있었기 때문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상반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건 싫어하지만 또 우리가 보람 있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고려해서 형용사 rewarding을 선택하는 문제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이것이 오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가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문맥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형용사 rewarding이 필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에요. 명사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이 목적어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reward가 명사로 쓰여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reward가 앞에 있는 experience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문맥에서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 목적격 보호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이 find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서 예문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여기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동사 find 오형식 쓰임새 이야기. 첫 번째, find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목적격 보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요, 형용사하고 명사가 둘 다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형용사부터 볼게요. 크리스는요, 깨달았다. 그 트럭이 어떻다? 비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이 어떤 상태? 비싼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격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트럭이 어떻다? 비싸다. 자, 사실 영어의 오형식은 1, 2, 3형식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요, 우리가 2형식 문장에서 주어하고 주격 보호 관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다가 비동사 한번 슬쩍 한번 넣어보시면요. 자, 더 트럭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이것이 형용사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괜찮죠? 왜냐면 이제 오형식의 뿌리가 1, 2, 3형식에서 왔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뭐다? 2형식 문장에서 주어하고 주격 보호 관계하고 똑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사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모니카는 깨달았다. 그녀의 식단이 뭐다? 식단이 어떻다? 문제다. 그녀의 식단이 뭐다? 문제다. 이게 이제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짠 식단이 있는데 그 식단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여기다가 사실 비동사 넣어도 역시 2형식 구조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용사 목적격 보호일 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고요.
명사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목적어와 동격 관계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동격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용사 목적격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find가 우리말로 뭐냐? 그것이 출제 포인트가 된 적은 없어요. find가 어떻게 쓰여지냐? 그 쓰임새가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다음 105번 문제. 자, 이거는 각기 다른 4개의 부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뭐예요? 바로 accordingly인데요. 자, 사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파트 5에서 쓰임새. 이렇게 문장 맨 뒤에서 등장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면 생소하기 때문에 답을 선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accordingly는요, 앞에 언급된 어떤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여지는 그런 부사고요. 이렇게 문장 맨 뒤에 쓰여집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버스 드라이버가요.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about 이하에 대해서 그렇죠? 보도하는 것을 들었대요. about 이하가 뭔지 봤더니요. 여기 고속도로 교통량.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결정했대요. decide to 부정사. 아까 우리 plan to 부정사 기억나시죠? plan to 부정사, decide to 부정사. 둘 다 to 부정사하고 친합니다. take하고 요 루트가 서로 콜로케이션,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인데요. 그 사이에 수식어 another가 위치하고 있죠. 자, another 뒤에는 뭐가 오죠? 가산 단수 명사가 온다라는 포인트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루트를, 즉 다른 길을 갖다가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뭐에 맞춰? 그에 맞춰. 여기서 말하는 그에 맞춘다는 건 뭐예요? 저 and 앞쪽에 등장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교통량에 대한 보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딱 보도를 들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버스 운전기사가 현재 가고 있는 그 길, 그 도로가 굉장히 차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루트, 경로를 갖다가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운전할 때. 근데 이제 보면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어느 쪽 지역이 교통량이 많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그렇죠? 다른 경로를 갖다가 선택하게끔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조금 상상해 보시면 이 문제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맨 뒤에다가 우리가 accordingly를 쓰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전혀 없고요. 역시 제가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 이렇게 제가 한번 또 가볍게 써봤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볼게요. 부사 accordingly 쓰임새 이야기.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 문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accordingly. It is a difficult task. 자, 그것은 어려운 임무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should be compensated. 보상받아야만 합니다. 그에 맞게끔. 즉,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장 맨 마지막에 쓰여질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지금 봤던 1번 포인트는요. 파트 5에서 나오는 거예요. 2번 포인트는 바로 파트 6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트 6요. 파트 6는 파트 5와 달리 지문 형태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예문에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The cost of ingredient. 보통 우리가 식재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비용이 어떻다? rose sharply요. 급격하게 상승했대요. 그 재료비가 이제 올라간 거죠. 네, 지난달. 자, 따라서 그렇죠. 그 결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force somebody to 부정사인데요. 수동태가 됐죠. 자, 목적어가 to 이하 행위를 하도록 강제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죠. 지난달 급격하게 재료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요. 두 번째 문장 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보고 뒤에 있는 내용 보고 그 사이에 accordingly가 적절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파트 6는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개니까. 하지만 파트 5에서는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서 accordingly가 답이 되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 5는 문장이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 5에서는 accordingly가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 자,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되는 문제는 언제 나올 수 있다? 바로 파트 6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사전에서 accordingly 찾아서 다른 예문을 조금 충분히 더 보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106번 문제. 자, 이것은 형태 문제죠. 형태 문제. 자, 정답 뭐였죠? 사실상 문장 여기서 완벽한 상태인데요. 뒤에 막 명사가 또 나와요. 우리 영어 문장에서 명사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근데 이미 빈칸 앞에서 문장 구조가 완벽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명사들을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는 안 되죠? 그럼 이제 딱 하나 더 남아있는 명사의 기능이 뭐예요?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선생님, 여기 전치사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영어 전치사는요. 대부분 스펠링이 짧은데요. 우리 영어 전치사 중에 조금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ing 형태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C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ing 형태 전치사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 있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 그죠? regarding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concerning 이런 것도 있고요. regarding하고 동의어죠. 그래서 여기는 including도요.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장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된 거. 그렇죠? 뭐다? 역사, 과학, 그다음에 예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포괄적인 것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 세 가지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이미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뭘로 만든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했다? 바로 전치사가 필요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자체만 놓고 보면요. include라는 동사에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빈칸에 들어가는 including은 뭐다?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쪽에요. a variety of라는 표현 보이시죠? 자, 이것도 은근히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 표현도 꼭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6번 문제 ing 형태 전치사 including 선택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다음 107번. 자, 이런 거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신경 잘 안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부할 때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 빈칸 뒤쪽에 applicant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 명사죠. 영어의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 가산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슨 표시해야 되죠? 앞에 관사가 있던지, 그렇죠? 아니면 반드시 복수 형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applicant가 사람 명사인데 복수 형태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관사 같은 것도 안 보이죠. 그럼 분명히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한정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다? 바로 it가 되는 거죠. 한정사가 뭐냐면요. 이렇게 명사 앞에 놓여져서 명사의 기능과 역할을 한정 지어주는 요소를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고요. 영어의 대표적인 한정사는요. 부정관사 어하고요. 정관사 더가 있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 여기 정답 선택되는 it도 우리가 한정사입니다. 근데 이제 it는 특성이 뭐죠? 뒤에는 가산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each applicant라고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관사가 없어도 이 문장이 올바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few도요, 한정사인데요. few 다음에는 가산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근데 여기는 복수 형태 표시가 안 돼 있었죠? 만약에 여기에 s가 붙어 있었다면 few도 우리가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only 같은 경우 이 빈칸 집어넣으면요. 여전히 applicant는 단복수 표시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only가 부사건 형용사건 여기다 넣어서 문장 구조가 올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all 같은 경우는요. 뒤에 가산 명사가 올 때는 가산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복수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all은 뒤에 불가산 명사가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applicant는 불가산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가산 명사가 올 때는 all 되는 가산 복수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all도 탈락이죠. 그래서 정답 완벽하게 뭘로 간다? each 플러스 단수 가산 명사. 여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었죠? each member. 이렇게요. 이 멤버도 지금 가산 명사인데 단복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관사 역할을 대신하는 한정사 each가 앞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쓰임새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few 다음에는 이렇게 가산 복수가 오는 거고요. 그죠? 자, 요거는 지금 제가 only 썼죠. only 명사 보이시죠? 근데 앞에 뭐가 있죠? 정관사 더가 있죠. 우리가 유일무이한 걸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앞에 정관사 더를 갖다가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 쓰임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우리 영어의 자동사 표현 participate in이 있네요. 오늘 자동사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게 specialize in이었죠.
그 다음 본 게 뭐였죠? rely on이 있었고요. 자, 이번엔 뭐예요? participate in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벤트 같은 것에 우리가 참가하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must가 있네요. must. 자, 요것도 우리 파트 7하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조동사 must, 그 다음에 should, have도 같이 강력한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은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파트 7 지문에서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 같은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요. 무조건 그 문장에 미리 표시를 해두세요. 그 문장의 내용이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each seems에 잠깐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가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요. each 다음에 단수 가산명사. 각각의 티켓은 어떻다? 네, 가격이 $20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20달러의 비용을 든다. 그럼 20달러의 비용을 들게 하는 거니까 티켓 하나가 $20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티켓이 가산명사인데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앞에 each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each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렇게 each of 패턴으로 쓰여집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대는 뭐가 오죠? 가산 복수명사가 오는데 문장을 만들 때는 each of 다음에 가산 복수가 있더라도요. 수위치는 뭐예요? 단수. 왜냐면 each가 대명사일 때 단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용은 두 개가 똑같아요. 티켓들 각각은 $20의 비용이 듭니다. 즉 티켓 하나 값이 $20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1번과 2번은요. 현행 토익이에요.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세 번째 보세요. 선생님, each가 부사도 돼요? 네. 문장 뒤에서 The ticket cost $20 each라고 나오죠. 앞에 있는 1번하고 2번하고 이 세 번째 문장도 같은 뜻이에요. 티켓들은 $20의 비용이 듭니다. 각각. 근데 아직까지 each가 이 부사로 문장 맨 뒤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장담은 못해요. ETS가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렇죠? 기존에 내지 않았던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없는 걸 만들어서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전에는 있는데 그동안 내지 않고 있던 것을 출제할 수는 있으니까 자, 우리 학생들이 each가 부사로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이해하고 시험장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08번 문제. 각계란 4개의 명사네요. 자, 요것도 사실 문맥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빈칸 뒤에 있는 요 letter가 명사인데요. 자, 이것과 결합해서 복합 명사를 형성하는 것은 4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After submitting applications 나오죠. To more than 20 colleges. 2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서를 갖다가 제출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지원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격 통지서 받으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격 통지서 받으려고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이 포터 씨는 마침내 그렇죠? 받았어요. 그녀의 첫 번째 acceptance letter,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정답 뭘로 가요? A로 가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봐요. 명사, 복합명사죠. 복합명사 구조에서 뒤에 있는 명사가 진짜 명사고요.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뭐 비즈니스 레터, 우리가 뭐 거래할 때 주고받는 서신, 상업 서신, 레퍼런스 레터 하면 뭐예요? 추천서. 파티시페이션 레터 하면 내가 참가서, 뭐 참가 의향을 드러내는 그런 서한이겠죠. 이제 주어진 문맥에서는 어울리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봐요. 여기 after하고 요 finally가 또 친하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그래서 요 패턴으로 여기다가 빈칸 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빈칸 주든지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after하고 finally가 서로 한 문장 안에서 적절하게 어울리는 문맥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원서를 제출하다. submit an application. 자, 이 또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콜로케이션 표현이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9번 문제. 자, 요건 지금 전치사, 접속사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도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as soon as였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쓰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왜? 앞에 주절에 will이 있기 때문에. 여기 as soon as가 답이잖아요. 그럼 이제 as soon as 이하가 뭐예요? 종속절. 그렇죠? 그치? 우리가 영어의 종속절 중에는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뭐예요? 부사절인 거예요. 근데 이 종속절은요, 주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절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있기 때문에 주절의 영향을 받는 이 종속절의 동사에다가 이 똑같은 will을 반복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기를 해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이미 주절에 미래를 뜻하는 will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워낙에 이 시간 조건 부사절 요 패턴 문제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요거보다는요, 우리 as soon as하고 동의어로 쓰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쓸까요, 우리? once. 요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많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던 녀석이에요. once요. 자, once, as soon as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 조건 부사절 문제 나올 때요, 진짜 자주 등장하는 것은 as soon as보다는 이 once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nce를 집어넣어도요,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었죠. 여기 접속사 있고 요것도 접속사지만요. 보기 4개 중에서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되는 것은 as soon as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도 다 다르니까 막 해석해야 될 것 같지만 영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prior to 같은 경우는 전치사죠. 자,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2개의 동사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치사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 prior to는요, 구조적으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볼게요. 요거 ed 형태죠. 자, ed 형태지만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예요.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상세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것도 놓치지 않고 꼭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거 제 강의 듣고 나서 요거 시간 조건 부사절 관련해서 기본서에서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이론적인 배경을 탄탄히 하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0번 문제. 접속사하고 접속사 아닌 것. 요 도준 대명사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요거는 접속사죠. 일단 WH 표현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슬쩍 봤더니요, 여기 동사 있고요, 여기 동사 또 있네요. 아하, 그러면 요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2개 연결은 접속사 자리. 그래서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일단 접속사 아닌 것부터 우리가 지우고 고민을 했다면 나머지 3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 뭐예요? 정답은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문장은요, 빈칸 앞에서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죠. 자, whose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일 때 선행사가 사람도 가능하고 사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뭘로? whose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유격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명사는 곧바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죠. 원래 대명사하고 명사는 나란히 붙여서 못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뭐죠? 바로 소유격. 사실 소유격 대명사는요, 이름은 대명사인데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이나 목적격은 명사하고 딱 붙여서 못 쓰지만 소유격 같은 경우는 명사랑 같이 붙여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이성 때문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안 되냐? 이 whoever 같은 경우 접속사이자 얘는 대명사인데, 똑같은 대명사인데 얘는 주격이에요. 주격. 즉, 이 whoever가 빈칸 들어가면요, whoever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비동사의 주어는 이 proposal이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해야 하는 이 whoever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일 때 선행사가 뭐일 때? 사물일 때 쓰는 거죠. 근데 빈칸 앞에 있는 수식받는 선행사는 뭐예요? writer, 사람 명사죠. 자, 그래서 우리 which는 또 탈락입니다. 완벽하게 정답 뭘로 간다? whose 갑니다. 사실 영어의 관계사는 한국말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한국말로 해석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과 1대1 대응관계 이루면서 하나하나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한국말 해석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관계대명사 관련된 어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기본서 딱 펼쳐놓고 관계대명사 파트, 특히 이 소유격 우리 학생이 조금 껄끄러워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문장 구조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는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comparing 보이시죠? 자, 요거는 ing 형태인데요. 요거 자체가 또 사전에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고 기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comparing. 흥미로운. 좀 전에 우리 뭐 봤죠? ed 형태, detailed. 와, 걔는 ed 형태인데 형용사, 독립한 형용사. 요거는 ing 형태인데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휘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 구조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상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장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조 분석해 두는 거 알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문장. 이제 살펴보세요. 이걸 처음에는 뭘로 합치죠? and로 합쳐요. and로. 근데 우리가 봐요. 지금 이 접속사하고 이 대명사 보이죠? 선생님 왜 소유격 허하고 his를 같이 써놨어요? 아, 왜 그러냐면요. 이 라이터가 자, 남성 작가인지 여성 작가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her or his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그 소유격 대명사하고 접속사에 합쳐서 뭘 만들었다? 바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왜 배우냐? 단어 2개 쓰지 않고 단어 1개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좀 더 간단하게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관계사는요. 남성, 여성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쓰겠다면 이 작가가 남자 작가일 수도 있고 여자 작가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성별의 구분을 할 필요 없는 관계 대명사 이용해서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우는지 그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이걸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어때요? 하기 싫은 거지 뭐. 응? 그래서 이왕 우리 영어 배우는 거 제대로 배워서 원어민하고 똑같이 편하게 쓰면 좋겠죠? 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1번 문제. 4개의 명사죠. 자, 이것도 이제 문맥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콜로케이션 문제예요. 여기 feel 보이시죠? 그 다음에 the position 다음에 전치사 in까지요.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영어 명사들도요. 각각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position이라는 녀석이요. 앞에 있는 동사 feel하고도 어울리고요. 뒤에 있는 전치사 in하고도 짝꿍입니다. 사실상 무슨 문제다? 콜로케이션 문제였다. 이렇게요. 제가 써놨죠. feel the position in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티스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 영어 상자 모두의 공통의 약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이콥스 씨가요. 바랬어요. 호프 투부정사. 이 호프라는 동사도요. 투부정사하고 친해요. 자, 오늘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동사 많이 보네요. 플랜 투부정사, 디사이드 투부정사, 호프 투부정사. 전부 다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Fill the position. 어느 부서? Accounting. 뭐 경리부.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희망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주어졌다. 누구에게? 아, 다른 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제이콥 입장에선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경영진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맥 보는 것도 중요했고요. 사실상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정답 선택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역접의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죠.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역접의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어때요? 무조건 체크 포인트. 반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정답 단서. 자, 그거는 뭐 전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봐요. 너 이게 전문지 알았지? 하지만 이게 진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역접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파트 7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체크 포인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들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특히 요거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죠. 요 표현 꼭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우리가 ed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경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포인트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112번 문제, 전치사 문제. 많은 분들이 전치사를 갖다가 껄끄러워 하시는데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하루에 딱 한 개만 사전에서 찾아서요. 예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행동을 반복하시면 돼요.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서 하루에 딱 한 개만 찾아서 예문 읽고 정의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복한다. 언제까지? 익숙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죠? 원어민들이 전치사 암기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빈칸 뒤에 the press conference, 이벤트네요. 이벤트. 아, 그럼 전 이렇게 갈게요. 우리 during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죠? 기간 아니면 이벤트. 그래서 기자회견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격으로 CEO 두고 Gerald Kemper. 동격이죠. 자, 이분은 발언을 했어요. 뭐에 관해서? 소문이죠. 뭐에 대한 소문? 그의 사임. 그 이제 소문이 막 퍼지고 있나 봐요. 근거 없는 소문.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동안에 그것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during 다음에는요, 이벤트 아니면 a particular period of time 어떤 특정 기간 표현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컨퍼런스가 뭐예요? 일종의 이벤트.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정답 선택이 쉬워지는 거죠. 보세요. 이벤트에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컨퍼런스도 이벤트고요. 여기 보이는 미팅도 이벤트예요. 미팅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 해당되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힌트로. 그리고 정답 뭐가? during이 선택이 되겠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보세요. except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문장 맨 앞에서 쓰지 않아요. except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요, except for라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 except 단독으로 전치사로 문장 맨 앞에 혼자서 못 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전에 써 있어요. 제가 롱맨 추천드릴게요. 롱맨 사전에서 except 찾아보시면요, except가 단독으로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cept 말고 except for까지 같이 써주시면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어법상 얘는 안 돼요. 해석과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within 다음 뭐가 나오죠? 장소 아니면 기간인데요. 지금 여기 뭐가 나왔죠? 컨퍼런스는요, 기간이 아니죠. 그렇죠? 장소도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일종의 이벤트라는 거죠. 그렇죠? 이벤트. 그래서 행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ithin은 탈락이고요. among 다음에는요, 셋 이상을 뜻하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컨퍼런스는 복수 형태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among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답 뭐로 간다? during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선택할 수 있었고요. 제가 좀 전에 우리 학생한테 꼭 당부드렸죠. 사전에서 딱 한 개씩만 찾아서 하루에 그냥 한 개만 찾아서 예문 쭉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13번. 형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 간단했죠. 사실 좀 전에도 우리가 make 동사가 그쵸? 보였는데 이것도 make 다음에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했고요. 뒤에 전치사 to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일단 타동사 make의 목적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명사 필요했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명사 adjustment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다르게 쓰여지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써놨죠. 이때 minor하고 slight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makes adjustment. 뭐 나머지는 도저히 구조가 성립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부사절 접속사 while 보이시죠? 자, 여기 빈칸에서도 맞춰야 돼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앞에 동사, 여기 다시 동사.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는 부사절 접속사 while이 쓰였다. 이렇게요. 자, while 같은 경우는 뭐 말은 동안에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역접을 뜻하는 반면에. 그렇죠? 예, 그런 개념도 있어요. 반면에.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의 개념도 같이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hile 같은 것도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역접으로 쓰여지는 while을 파트 7에서 발견하면 당연히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대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부사절 접속사 놓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강력한 조동사 must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113번 정리했고요. 114번 넘어갈게요. 114번 문제 전부 다 동사인데요. 적절한 동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형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좀 시제가 좀 다 다르죠? 네, 그거 조금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단서 already, 그 다음에 두 번째 by the time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already는요, 완료 시제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이렇게 완료 시제 어때요? 근데 선생님, already가 무조건 완료하고 어울리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already가요, 과거 시제하고 쓸 때도 있어요. 여기 과거 시제 보이죠? 과거 시제. 오케이, 과거 시제. 근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완료 시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already가요, 어떤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갖다가 나타낼 때는요, 그 두 가지 사건의 어떤 전후 관계를 갖다가 좀 명확히 할 때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두 가지 사건에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그걸 우리가 명확히 나타내려면요, 단순히 이렇게 부사만 쓰면 안 되고요.
시제 가지고도 표현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had pp를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 이제 우리가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는요.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서 더 먼저 발생한 일을 갖다가 명확하게 전달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by the time도 요거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죠? 과거 시제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과거 시제보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빈칸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더 과거 먼저 발생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과거를 뜻하는 had pp 형태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원래 이 by the time은요, 앞에 과거 시제, 뒤에도 단순 과거 시제가 오는 패턴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already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는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요 과거 완료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 뭐로 간다? had left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문맥 잠깐만 살펴볼게요. 이 카터 씨가요, 스페인을 향해서 떠난 거죠.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쯤인가 봤더니요. 그때가 그의 가이드북이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우편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스페인 같은 유럽의 나라를 여행 가기 전에 뭔가 이거 가이드북을 좀 필요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나 보죠. 근데 이게 우편으로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마침내 도착했죠. 근데 이미 도착한 그 시점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스페인으로 떠나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스페인으로 떠난 게 먼저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썼다? 과거 완료 썼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already 쓰임새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by the time에 또 우리가 쓰임새도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한국말에는요, 그리고 완료라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단순히 번역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국말은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완료 시제를 갖다가 한국말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과거 시제하고 과거 완료 시제는 한국말 해석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결국 내가 어법을 알아야지만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학생들 제가 부탁이 있어요. 제 강의 듣고 나서 꼭 이 already라는 부사를 사전에서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음 115번 문제. 자, 요것도 지금 요 빈칸에 딱 들어가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답으로 선택되는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능동. 자, 능동 구조에서 타동사 되는 목적어 필요한데요. 빈칸 되는 곧바로 뭐가 있죠? 전치사가 있죠. 자, 그래서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 그 자체가 수동 개념이니까 뒤에는 목적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쓰려면요, 이렇게 전치사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답으로 선택되는 A, B, C는 오답은 공통점이 뭐다? 뒤에는 목적어 필요라는 능동 구조다. 그 정답 뭘로? 정답 D로 가는 거죠. 같이 볼까 우리? 사실 우리가 과거 분사라는 것은요,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 문장에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요,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거 생략 가능한 이유는요, 관계사는 뜻이 없죠. 비동사도 사실상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의 경제성. 괜찮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do transaction 하면 거래하다라는 개념인데요. do transaction에서 transaction이라는 것이 목적어가 주어로 간 상태에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 형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리 스토어에서 이루어진 거래죠. 그 거래는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동사가 들어가면요, 뒤에 동사에서 동사가 두 개가 되죠. 근데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한데 주어진 문장에는 지금 접속사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사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더더구나 능동 구조로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요,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우리는 A, B, C는 당연히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완벽하게 뒤로 갑니다. 결국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 파악하는 훈련은요, 정말 숨 쉬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5번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자, 이제는 파트 6로 가보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